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김평애 동지, 어수영 동지, 조영훈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보병국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 지휘성원들이 영접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군인들의 흥분과 열의로 하여 훈련장은 불도가니 마냥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 계획을 요약하시고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순간 월요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 목표 방향을 향하여 창동을 기운차게 해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 반응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 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당이 지펴준 실용적 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 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 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을 위한 기동전기와 화력 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며칠 전에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 타격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 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특히 전연부대들의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 대회와 제4차 포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훈련은 인민군대의 조업이며 강도 높은 훈련 실시가 인민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의 무쇠주목, 영천투원들로 튼튼히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 여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들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적인 창조 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越南여성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 동지에게越南여성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웬티투아 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 북촌군 안곡과수농장에서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 만풍년을 정중히 모시었습니다.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돌격운동을 힘있게 벌여 올해 농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시천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 보고회가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98 2009년 5월 시천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는 나라의 륜전기계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 대외건설자 양성사업소에서 연역 소개실을 새롭게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연역 소개실에는 사업소 창립과 관련한 귀중한 교실을 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건축의 위력을 내외 논리 시비하는 믿음직한 건설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를 전하는 자료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력갱생을 본영의 보검으로 들어주이고 기업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72억 건의 가치 있는 발명 및 기술력 신안들과 창의 고안들을 받아들여 100수십 개의 중요 대상 건설에 이바지한 기업소의 자랑스러운 연역은 이곳 종업원들을 오늘의 자력갱생 대진군으로 힘있게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새겨하며 이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자력갱생의 기본 동력은 대중의 종신력과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전국에 허소한 강원도에서 자체의 튼튼한 인재 역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자력갱생 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문명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 미감에 맞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과학자들과 원산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기술자들, 조근실 원산공업대학의 연구사들은 원산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인공잔디 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는 0.8m 폭을 가진 인공잔디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2m 폭을 가진 그런 인공잔디를 생산하다 나니까 생산성은 3배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생산되는 쪽쪽 원산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들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지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어 식모기를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가동이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특히는 인공잔디 바닥면 접착제를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대폭 줄이고 접착 세기는 종전에 비해 1.5배로 높여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원산시 안의 과학자, 기술자,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리튬 계열 축전지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축전지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더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리튬 계열 용액에 대한 연구를 완성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자동차들에는 현재 유산 용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리튬 계열 용액을 도입함으로써 유산 용액 축전지들보다 수명을 3배 내지 4배 더 줄이고 자체 방전을 완전히 없앤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리튬 계를 축전지는 겨울 조건에서도 자동차들의 시동 동력이 높아 운행에 편리한 것으로 해서 운전사들 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산 유리병 공장의 기술자들 3대 혁명 서조원들로 모진 새기술연구 도입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화학증착법에 의한 열선 반사유리 생산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실험 과정을 거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시약들도 국내산 원료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화학 증착 공정에서 제일 난 문제의 하나인 반사유를 제거하고 반사막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각종 규격의 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산물인 열선 반사유리는 강원도산 제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이라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선언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평양 316 전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만능 졸단기를 자체로 제작해서 생산 원가를 훨씬 낮춘 데 기초해서 내열성 에나멜 토포의 개발을 비롯해서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노동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개발시켜 강과 가소물 재료를 이용한 수지 압출기 생산 공정과 파수지 재생 공정을 실정에 맞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각종 전선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신촌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높이 세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일념 안고 모판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촌군 백석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튼튼한 비온물을 길러내는데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담보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비온모 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온모들이 가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판 물대기를 제때에 하면서 날씨 조건에 맞게 모판의 온습도 보장과 용량관리를 잘해서 비온모들이 층나 없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촌군 곤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온도 차이가 심한 지대의 기후 조건에 맞게 방막 벗기기와 씌우기를 제때에 해서 올인모가 호자라는 것을 막고 용량액들을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시비해줘 비온모들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손촌군 은종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당면한 용농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연 유기 용량액과 생물 활성 복사체를 5일 간격으로 시비하는 한편 비온모들이 가물 피해를 받지 않게 비온모 잎 자르기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구루 작물인 밀보리들이 이삭 폐기가 시작된 데 맞게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물이 호실되지 않게 수로 종리와 논뚝 종리도 말끔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모내기에 지장이 없게 논소리치기를 선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수업을 집약화 현대화 과학화해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요리 안고 평양 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추리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과일나무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본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없이 올해 퍼전들의 사과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꽃 외에 겹꽃눈에서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꽃수가 과일수, 말하자면 과일 수확고를 반영하는 기본 지표라고 볼 때 이렇게 과일나무 꽃이 많이 핀 조건에서 과일나무 용량 상태를 개선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월 달에 흑부산 비료 정부당 5톤과 신양이오 발효태비를 2톤을 질적으로 시비한 상태이고 지금은 5월달 비배관리 공정의 요구에 맞게끔 대지 물고름을 정부당 20톤씩 질적으로 시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해충 구제를 위한 농약 뿌리기와 사과의 수종률을 높이기 위한 0.1% 분사 분무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과일나무들의 용량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의 연구사들이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우리식의 정밀 농업기술 개발과 최신 과학기술 보급과 관련된 여러 건의 프로그램들을 연구 완성해서 농업부문 기관들과 협동농장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얼마 전에 새형의 농업기상 관측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장치는 농업 생산 단위에 설치해서 농작물 자라기 환경을 관측하는 종합적인 측정 기구입니다. 측정 지표로서는 이제 온도, 습도, 비침도, 바람 속도, 바람 방향, 토양 온도, 강우량 이렇게 7가지 지표를 관측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전송해 줄 수 있는 자동 기상 관측기입니다. 관측 자료를 종합해서 농장에서 이제 씨 뿌림 적기를 평가해주고 병해충 예측도 해줄 수 있으며 농장의 온열 자가 재성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32여 개의 협동농장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설치가 상당히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런 데로부터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설치 형태라든지 수간부의 질적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진행을 해서 이제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제14차 곤충비약 토론회가 8일 청년조항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건설감독성,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책임일꾼들과 관계부문, 평양시 안의 건설, 설계, 시공, 감독, 과학교육부문 일꾼들과 대학생들, 제19차 5.21 건축축전 참가자들이 참가한 토론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되고 저형예술적으로 특색 있는 번복의 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도선대 대해서와 주체 건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건설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지침으로 들어지고 자력갱생 대진군, 과학기술 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건설 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황해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태촌, 대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5월 11일 토요일, 음력으로 4월 초1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겠으나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약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함경북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서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오후부터 구름이 자주 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에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에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단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에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자주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사이에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역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림감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 남북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고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존반 쪽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존반 쪽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더웠으며 특히 8일에 내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룡 32도, 독송, 오랑, 경송 31도, 북총, 함주, 홍원, 김책, 명간 30도를 비롯해서 함경남북도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에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과 17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5일에는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16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